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팰리스 대 울버햄튼.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희찬 선수가 결장 의심 사항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팰리스, 현재 지금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FA컵 결승전에서는 무려 이제 맨시티를 좀 꺾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FA컵 우승을 좀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팰리스 입장에서는 그것도 결승전에서 이제 맨시티를 좀 꺾고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한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전 그리고 이제 FA컵 결승전에서의 그런 이제 승리를 통해 이제 우승을 좀 거머쥐면서 이제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에도 이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이제 성공적인 시즌을 좀 거뒀던 그런 좀 팰리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FA컵 결승전까지 이제 우승을 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종의 미를 좀 거뒀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6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좀 맨시티와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흐름이 안 좋게 전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연패로 인해서 좀 페이스가 다소 떨어진 그런 현재 좀 울버햄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두 팀의 좀 점유율이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탐색전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만, 그리고 좀 가면 갈수록 뭐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좀 역습에 좀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이제 종종 창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두 팀 다 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공격이 좀 매섭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 팀 다 뭐 턴오버가 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게 좀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높은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초반에는 좀 탐색적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템포를 쭉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 좀 매치업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봤고, 자, 물론 지금 이제 일주일 넘게 쉰 이제 울버햄튼과 달리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컵 결승전을 좀 치르고 이제 2-3일 만에 바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이제 지금 팰리스가 더 열세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이제 팰리스가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팰리스가 많이 앞서기 때문에 비교적 뭐 팰리스가 더 우세한 요소는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고려 사항은 지금 뭐 울버햄튼뿐만 아니라 이제 팰리스 역시 지금 뭐 이제 남은 이제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3일 후에 바로 또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팰리스가 비교적 라인업 변수도 어느 정도 이제 클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우승을 좀 차지한 이제 좀 직후 경기다 보니까 뭐 팰리스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들 좀 주전들한테 좀 휴식을 좀 부여해줄 가능성도 이제 좀 염두는 해둬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팰리스의 좀 라인업 변수가 이제 비교적 더 클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뭐 팰리스 사이드를 좀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저는 뭐 팰리스 햄무왈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왈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 말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본머스.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드리, 그리고 스톤스, 그리고 아케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제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와타라, 그리고 크리스티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머스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큰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소튼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아니면 이제 직전 뭐 FA컵 결승전에서는 팰리스 상대로 좀 패배 이제 우승을 좀 놓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연이어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직전 이제 결승전에서는 뭐 팰리스 상대로 좀 지면서 우승을 좀 놓쳤기 때문에 이번 시즌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우승을 좀 차지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기대 이하의 좀 시즌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마지막 지금 보루인 이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은 이제 좀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는 이제 좀 챔스 진출에는 계속해서 좀 포커스를 좀 둘 그런 좀 스탠스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승승장구했지만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맨시티가 홈에서 점유율을 또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 최근에 좀 맨시티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홀란드까지 공이 오기가 좀 많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홀란드의 존재감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전부터 뭐 꾸준히 좀 나왔던 말이지만 뭐 기존 선수들의 좀 노쇠화의 좀 영향도 이제 지금 뭐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맨시티가 뭐 지금 제 기량을 좀 못 보이면서 이제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도 그래도 뭐 본머스 상대로는 맨시티가 충분히 좀 홈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후 좀 빠른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가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이번 경기 양상은 그래도 직전 좀 팰리스전과 좀 유사하게 이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맨시티의 좀 페이스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일주일 넘게 쉰 본머스와 달리 이제 2, 3일 전에 FA컵 결승전을 치른 후 바로 경기를 치르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는 이제 맨시티가 다소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래도 지금 뭐 맨시티가 홈에서는 본머스 상대로 전승을 좀 거두는 중으로 홈에서는 이제 상승상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큰 동기부여가 없는 그런 본머스와 달리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를 이겨야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좀 유력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도 차이가 꽤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6위로 지금 뭐 3, 4, 5위 팀이 뭐 뉴캐슬, 첼시, 뭐 빌라와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맨시티가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지금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다른 뭐 챔스권 경쟁팀들에 비해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경쟁팀들과 경기 수가 좀 같아지면서 이제 좀 승점이 더 높은 상태로 이제 3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동기부여에서도 지금 맨시티는 뭐 이번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는 좀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이번에는 맨시티가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거둬서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어 그래도 저는 뭐 3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맨시티의 좀 페이스나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제 일단 본머스와 홈 맨시티와의 그런 압도적인 상성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뭐 충분히 좀 반등할 좀 타이밍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 맨시티 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맨시티 승쪽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거나 안 그래도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이제 US 오픈컵 경기. 자, 이제 뉴잉글랜드의 이제 시카고. 자, 여기는 이제 US 오픈컵 이제 16강전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져요.
네. 그래서 이제 웬더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뉴잉글랜드의 그런 중원에서 힘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수비 또한 좀 대체로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안정된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은 그것도 최근에 좀 뉴잉글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제 단 한 경기도 이긴 적이 좀 없을 만큼 저조한 성적을 좀 거뒀지만 5월 들어서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진 적이 좀 없을 정도로 4월과는 많이 지금 대비되는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5월 들어서는 성적이 훨씬 좋아진 그런 좀 시카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3연승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무리 올랐고, 그리고 수비 또한 좀 견고해지면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저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좀 빌드업하며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며 측면 전개나 좀 역습을 좀 통해서 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좀 뉴잉글랜드가 뭐 비교적 더 안정적인 약간 좀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뉴잉글랜드가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이기지 못하면서 좀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흐름적인 부분은 시카고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많은 뉴스팅을 좀 기록 중으로 현재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지금 뉴잉글랜드에 비해 시카고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많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랑 뭐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뉴잉글랜드에 비해 시카고가 지금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뭐 상대 전적에서 뭐 시카고가 뭐 밀린다는 점을 좀 감안해도 이거는 뭐 충분히 좀 시카고 사이드를 좀 볼만한 볼만한 그런 좀 요소가 더 많은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시카고의 그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이런 뭐 지금 뭐 시카고가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잉글랜드 상대로도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쪽을 좀 본다고 하면은 다득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많다 보니까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카고 사이드를 좀 본다는 것 자체가 시카고의 공격이 좀 어느 정도 좀 터진다는 걸 좀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오버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너스 대 포틀랜드. 자, 일단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팀 내 핵심 포워드의 좀 아랑고가 결장 중인 것 좀 세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4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그런 좀 득점 흐름이 한번 좀 끊기긴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물론 이제 직접 뭐 원정 경기에서는 뭐 무득점을 좀 기록한 그런 좀 세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여전히 좀 홈에서의 좀 득점력은 좋고, 그리고 홈 세너스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기대치가 크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최근 2달간 단 한 경기밖에 진 적이 없을 만큼 좀처럼 지금 지는 경기가 잘 없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지는 경우가 좀 잘 없는 그런 좀 포틀랜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교롭게도 한 번 딱 진 경기가 이제 5월 초에 이제 세너스 상대로 이제 좀 진 경기가 좀 있었을 만큼 좀 세너스 상대로는 최근에 좀 한 번 진 적이 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우선은 이제 두 팀 다 공격에서 영향력이 큰 좀 포워드들이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이제 공격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최근 좀 롱볼 비중이 좀 커지면서 공격이 단조로운 그런 좀 포틀랜드에 비해 이제 쇼패스 위주로 좀 공격이 좀 간결하면서 전개가 좋은 그런 좀 세너스가 비교적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경기 동안 총 한 골밖에 넣지를 못하며 이제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득점력이 좀 반영되듯 지금 득점기의 창출도 좀 잘 안 되면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최근 좀 줄곧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득점기의 창출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공격이 많이 좀 답답하고, 그에 반해 뭐 세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득점기의 창출이 워낙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양 팀의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차이가 꽤 클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큰 차이와 좀 더불어 이제 최근 좀 경기 내용도 이제 세너스가 이제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이제 포틀랜드 상대로 홈에서 좀 대승을 거둔 좀 전적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세너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세너스 승 쪽으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뭐 주축 포워드들의 그런 좀 결장이 있다 보니까 공격이 좀 떨어질 요소가 더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좀 득점력이 좀 많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좀 포틀랜드의 뭐 공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3.5 기준은 좀 높지 않나 싶어서 기준점 내봤을 때는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너스 승, 네, 언더를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